자, 1월 17일 스터디 모임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일단 이 두 개고요. 어디 있어? 일단 이 두 개고, 자, 이거는 이제 배는 배인데 일반적인 배가 아니죠. 그리고 옆에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 일이 일단 잘 되어가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제가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일단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자, 더 블루웨일 프로젝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인데 좀 뭔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날은 되게 밝죠? 밝은 날이 오고 있죠? 이렇게 제가 만든 이유가 다 있어요. 이제 이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스터디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정 MRO. 이제 유지, 보수, 정비, 이렇게 그 M, R, O 여기 앞에 글자 따가지고 함정 MRO라고 돼 있고요. 자, 다음. 이제 이번 주에 나왔던 기사죠. 이제 기사를 좀 읽어보자면, 이제 미 회계감사원이 이제 그 회계감사원에 따르면 해군 MRO 예산이 2020년 60달러 수준에서 60억이겠죠. 60억이고 2023년 73억 달러까지 늘었다. 그리고 군함이 이제 일반적으로 30년 이상 운용이 되는데 정기적인 정비나 개조가 필수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미 해군의 경우 매년 130에서 150척의 함정을 정비해야 하지만 미국 내 조선소의 설비 노후와 생산성 저하로 이제 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지난해 25년이겠죠? 1호로 따는 MRO 사업인 미 해군 군수전함 앨런 셰퍼드함의 정비를 이제 성공적으로 끝냈고, 그리고 세사르 차베삼도 수주를 받고 이제 이달 두 번째 정비를 시작한다고 얘기가 나와요. 기사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오션은 월리 실험함, 유코함, 찰스 두류함 등 5척의 이제 MRO 실적을 확보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것도 이제 자료를 제가 다 가져왔거든요.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8월 미국 비거마린 그룹과 MRO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이제 체결을 했다. 이 자료도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이제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난해 첫 번째 미 함정 MRO 수주에 성공을 했고, 미 해군이 발급하는 MSRA 인증 취득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이 인증이 있어야지 이제 전투함 같은 고난도 함정 정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도 MSRA 취득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지금 이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함정 MRO 같은 경우에 이 진입 장벽이 높다.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인데 이제 이유가 나오죠. 보안 기술 품질 인증을 이제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르드로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함정 MRO 시장이 이제 2024년 2,100억 달러에서 2029년 2,927억 달러 규모로 이제 커질 전망이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커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조선사들은 인도 태평양 지역을 담당하는 칠함대 소속 물량을 이제 노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 물량을 일본이 가져갔는데 이제 정비가 필요한 함정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이 조선 업체도 수혜를 보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MRO가 갖는 이점이 그 조선업이 이제 신주 발주에 따라서 실적이 이제 크게 출렁이는 있는 산업. 그러니까 이제 수주를 받는 거죠. 이제 배를 건조해 달라, 수주를 받는 이제 그걸로 주로 먹고 사는 산업이었는데, MR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주와 무관하게 운영 중에 함정이 존재하는 한 수요가 계속 발생한다. 그렇죠. 이제 배가 계속 운항을 해야 되니까 정비소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의 정비 사업은 단순한 수리 계약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이제 군함 건조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군함 건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상당히 이제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면 좀 고무적이죠. 되게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자, HD 현대중공업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지난해 이제 8월에 수주를 했는데, 이제 미 해군 함정 앨런 셰퍼드 함의 이제 정비 작업을 이제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그리고 이제
보낸 거죠. 이제 보냈고, 이제 그리고 이 여기 나오죠. 이 자료도 이제 보게 되실 거예요. 지난해 8월 HD 현대중공업이 이제 미 해군의 4만 1000톤급 군수전함 앨런 셰퍼드함을 이제 정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자료도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로 따는 이제 미 해군 MRO 수주 사업이었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말 이제 수주한 이제 세자르 차베스함 그리고 이제 19일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도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배 같은 경우에는 정비 끝내면은 이제 3월에 이제 미 해군에게 인도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 뒤에 있는 뒤에 이제 사진에 있는 이 배가 이제 앨런 셰퍼드 함이에요. 자, 다음. 자, 이제 수주했다고 이제 나오죠. 앨런 셰퍼드 함을 이제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그리고 이 앨런 셰퍼드라는 이 배의 이름이 이제 이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이자 해군 출신 이 사람한테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4만 1000톤급이라고 규모가 나오고 있고 2007년 취역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11월 미 해군에 선박을 인도할 예정이다. 이제 보냈죠. 앞에 기사 보시면은 보냈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얘기도 나와요. 하나오션도 이제 지난달 미 해군 7함대 소속 보급함 찰스 드류함의 정비 사업을 수주를 했다. 이것도 나중에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자,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 세자르 차베스함의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아까 보셨듯이 이 자료 이제 제가 가져온 거고요. 이것도 이 배도 이제 4만 1000톤급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화물 보급함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월에 이제 해군에게 인도를 할 거다. 미국 해군에게. 그리고 이 배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이제 취역을 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뒤에 있는 이 사진에 나오는 배가 이제 그 세자르 차베스함이에요. 자, 다음. 자, 하나오션은 이제 월리 쉬라호라는 배를 군수지원함을 이제 정비를 마치고 이제 출항시켰다, 보냈다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이 배는 이제 지난해 9월 2일에 이제 정비를 위해서 이제 들어왔고 6개월 만에 이제 보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배도 이제 4만 톤급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 보급용 비전투함이다. 그리고 화물, 탄약, 연료 등을 이제 전투함에 공급을 한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2009년 진수돼가지고 이제 17년 차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이 맡은 분야가 이제 함정 창 정비라는 건데, 이게 뭐냐, 이제 선체 등 외관을 정비를 하고 프레임 등 내부 구조물을 분해해서 이제 정비한 뒤에 이제 재조립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이제 이 MRO 사업이 이제 보통 이제 하나오션이 이 배를 수리를 했죠. 수리를 하고 이제 받는 돈이 한 500억 원 이상이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MRO 예산이 이제 2020년 약 8조 7,200억 원에서 2023년 약 10조 7,300억 원으로 이제 크게 증가를 했다. 그리고 미 해군 7함대 얘기가 또 나오죠. 7함대는 이제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항에 이제 기술을 두고, 그리고 미쓰비시 중공업에 이제 MRO 사업을 맡겼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에 가세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신영증권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자료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중국 군함 70%가 2010년 이후에 건조됐지만 미 해군은 75%가 2010년 이전에 건조됐다. 그러니까 미 해군의 배가 더 낡은 거죠. 그래서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일본만으로 그 수요를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나라도 수혜를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오션과 HD현대가 이제 지난해 7월 미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이제 함정 정비 협약 그 MSRA를 체결해 2029년까지 5년간 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나오션은 지난해 11월 7함대 소속 3만 톤급 금유함 6호노의 MRO 사업을 수주를 했다. 그리고 이제 H현대 같은 경우에 아까 보셨어요. 예, 이거 아까 그 우주비행사 누구죠? 예, 앨런 셰퍼드함의 그 이제 사업에 입찰했다. 그거 얘기 나온 거예요. 이제 이거는 따로 짚고 넘어가지 않을게요. 이미 본 거예요. 자, 다음. 이거는 이제
원리 실화예요. 하나오션이 맨 처음 수주를 받은 배고 이제 이 낡았던 배가 이렇게 새로워져서 이제 나간 거죠. 예. 다음.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제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이제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했다. 아까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함정 정비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 이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자, 체결했다. MSRA가 뭐냐? 미 함정의 유지보수와 정비를 위해 미국 정부와 일반 조선업체 간의 협약이다. 그리고 미 해군 함정 정비에 관한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인증이다. 그리고 이걸 획득한 기업은 이제 미 해군의 다양한 함정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 MSRA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향후 5년간 참여할 수 있는데 이 시장 규모가 이제 이 해군 함정 MRO 사업 이제 시장 규모가 20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그리고 이제 창정비, 아까도 얘기가 나왔죠, 하나오션. 창정비는 이제 노후 군사 장비를 부품까지 분해해 첫 도입 때와 비슷한 성능으로 만드는 최상위 단계 정비를 이제 뜻한다. 작은 부품 단위까지 세세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조업체나 신뢰가 확실한 업체만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사업 규모는 이제 수백억 원대다. 그리고 이제 미 7함대 소속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해군과 이제 경쟁을 벌이는 지금 모양새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향후 관건이 이제 전투용 군함 MRO까지 우리가 따낼 수 있는지. 지금 아까 보시면은 이제 비전투용 이제 함선이었죠. 근데 전투용 군함까지 이제 가면 좋겠죠. 미국 내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존스법에 따라 해군 전투함 정비는 미 본토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이제 필리조선소 인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함정 신조 사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자료도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자, 하나오션. 아까 6호남 얘기가 나왔었죠? 6호남. 아까 보시면은 6호남. 예, 이것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자, 6호남. 이제 이 배도 이제 7함대 소속이에요. 7함대 소속이고 이제 수리사업 수주를 받았다. 하나오션이. 그리고 배수량이 3만 1000톤급이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아까 배들은 뭐 4만 1000톤급, 4만 톤급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보통 이제 비슷한 규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배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까지 이제 수리를 해야 된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 국방부 같은 경우에 이제 군수 정비 허브를 인도 태평양 지역 5개국에 구축한다. 그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되게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뒤에 있는 배는 이제 6호남이에요. 이제 자료 조선일보에서 가져온 거고요. 자, 다음. 이제 6호남도 이제 수리가 끝났죠. 예, 이랬던 배가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새 것처럼 바뀌었죠. 예, 그래서 가져온 거고요. 다음. 이제 하나오션 세 번째 수주를 또 받은 거예요. 예, 세 번째 수주 이제 7함대 소속 보급함 찰스 두류함. 그리고 수주를 받았다고 이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배도 역시 비전투함. 배수량은 4만 1000톤급. 그리고 역시 화물과 탄약 등을 이제 보급한다. 그리고 계약 규모는 역시 수백억 원 이후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3개월 내 내부 구조물을 분해 정비한 뒤 재조립할 예정인데, 이제 이게 손상 부위가 뭐 발견이 돼서 이게 추가 계약을 또 맺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체인지 오더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긴 기간 동안 정비를 했다. 우리가 이게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자, 하나오션이 이제 하나시스템과 총 1억 달러 이제 약 138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작년 6월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를 이제 인수를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자, 필리조선소. 이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는 이제 조선소고요. 이제 지분 100%를 이제 하나그룹, 이제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었죠. 그쵸? 예,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 1억 달러에 이제 인수를 했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 인수에 이제 참여를 했고, 필리조선소가 이제 1997년 미 해군 국영조선소 부지에 설립돼 현재는 이제 노르웨이 에너지 기업 아커사의
이제 미국 자회사로 있다. 그리고 1997년 이후에 미국에서 건조된 대형 상선의 약 50%를 공급했다. 많이 공급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미국 교통부의 대형 다목적 훈련함, 해상 풍력 설치선 등 다양한 선박을 건조를 했다. 근데 이 조선소를 하나그룹이 가지게 됐다 얘기하는 거죠. 이제 경쟁 없이 이제 나눠 가진 이제 건조 물량에 의존하다가 미국 조선소들이요. 그리고 기술적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졌다. 그래서 미국 조선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좀 안 좋아진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1년 안까지 맞물려서 납기 지원이 이제 그냥 일상이 돼버렸다. 뒤에 있는 이 사진이 이 필립 조선소의 사진이에요. 네. 다음. 그래서 이제 제조 기술을 전수해 하나오션이 하는 거죠. 네, 제조 기술을 전수해 미국 조선소의 원가 경쟁력을 높여 현지 상선 이제 수주를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미 해군을 상대로 군함 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이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에 안착을 하면은 이제 미 군함과 약 60조 원대 캐나다 잠수함 사업 등 북미 시장에서 군함까지 수주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되면은 참 좋겠죠. 예,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삼성중공업 얘기도 나오죠. 삼성중공업이 이제 비거 마린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 MRO 얘기도 나오죠. 그리고 비거 마린 그룹은 미국 군함 유지보수와 현대화 특수 임무용 선박 MRO 전문 조선사다. 그리고 오레곤, 워싱턴,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등 4개 주의 해군 인증 도크와 가공 공장, 수리 서비스 사업을 보유하고 있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이 미 해군과 해상 수송사령부 MRO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그리고 상선과 특수선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 건조도 이제 추진한다. 미국 내 조선 기자재 클러스터, 조선업 숙련공, 선원 양성 트레이닝 센터 조성 분야까지 이 협력을 이제 확대할 계획이다. 어쨌든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면은 삼성중공업도 돈을 잘 벌게 되겠죠. 자, 다음. 이거는 이제 비거 마린 그룹이 운영하는 이제 조선소라고 이제 사진이 나온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참고를 위해서 가져왔고요. 오리건주에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자, 이제는 이제 한진중공업이에요. 한진중공업도 이제 지금 계약 체결했다고 나오죠. 예, 정비 계약 체결했다고 나오고 있고, 이 뒤에 보이시는 이 배가 이제 아멜리아 에어하트라는 이제 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배도 화물 탄약 운반선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4만 톤급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군수지원함이라고 또 설명이 나오고 있고, 이제 오는 1월부터 이제 부산에서 정비 작업에 착수해서 이제 내년 3월에 미 해군에 보낼 거다 얘기가 나와요. 26년 3월이 되겠죠, 그러면. 자, 다음. 1월 16일 기사인데요. 한진중공업이 이제 아까 많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MSRA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선정됐다. 체결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유효기간이 오늘 23일부터 이제 2031년 1월 20일까지다. 5년 주어진 거죠. 네. 지금 26년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협약을 체결한 조선소가 이제 지원함뿐만 아니라 전투함과 호위함을 포함한 미 해군 주요 함정의 유지 보수 정비 사업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MSRA 따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군수지원함 MRO 사업 수주는 MSRA 체결 없이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이 기사에서 좀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 다음. 자, 이제 대한고래 프로젝트예요. 자, 이 기사도 이제 이번 주에 나왔죠. 이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국정감사에서 대한고래를 담당했던 임직원들이 성과급을 받고 승진이 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대한고래의 시추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 자체에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그 프로세스가 우수 등급을 받아서 승진했다는 게 의외였다. 실패 확률이 높은 자원개발일수록 절차적 투명성과 합리성이 중요한데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대한고래 참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승진 사항에 대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성과평가가 시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단계별 준비 과정을 지표로 삼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그리고 2025년 평가에는 시추 실패 결과가 반드시 반영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더 보게 되실 거예요. 제가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자, 다음. 자, 이제 최대행. 아까 이 사람이죠. 최문규 사장대행. 석유공사 사장대행. 자, 최대행은 1월 자체 조직 진단, 2월 외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5월까지 혁신안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 장관은 작년 내내 이슈였는데 조직 진단을 이제 시작한다는 것이냐, 5월까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즉각적인 개혁에 나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자, 지난달 열렸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업성 등에 대해서 추산도 안 해봤느냐, 네, 그리고 변수가 많아 개발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사업에 수천억 원을 투입할 생각이었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료도 제가 가져왔어요. 자, 다음. 자,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이 이제 생산 원가를 추산해 봤느냐라고 물었는데, 이제 직무대행이 정확한 수치는 없고 변수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이 대통령이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사업성,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매장량을 추산하면 생산비와 국제효과를 비교해 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직무대행이 이제 1조 원 정도 있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고 답했다고 이제 나왔네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가져온 거고요. 자, 여기 업무 보고. 다음. 자,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한고래 사업의 절차적 문제는 규명해야 하지만 자원개발 자체의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 2000년대 초반 해외 원유 가스 생산이 거의 제로였던 중국이 거의 제로였다고 하네요. 그 20년 넘게 연간 수십조 원을 이제 투자를 했다고 하죠. 투자했고 그 누적 시추 횟수가 이제 5만여 회에 달한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국영 석유 기업 시너펙이 2024년 기준 석유 소비 총소비량의 이제 43.5%를 직접 생산할 수 있다. 예, 시추를 많이 했고 결국 이렇게 생산할 수 있게끔 된 거겠죠.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전체 소비량의 70%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어서 중국 얘기가 계속 나오죠. 우리 서해 잠정 조치 수역에서 몰래 시추공을 뚫고 이제 탐사를 벌이고 있다, 중국이. 그리고 이제 PMG, 이 잠정 조치 수역이죠. 그 한중이 해상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수역인데 일방적인 자원 개발과 어로가 금지가 된다. 근데 중국은 이걸 어기고 계속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09년과 2015년에 시추 작업을 했고, 우리 정부는 뭐 지난 6월에야 이를 눈치챘다고 얘기가 나오네요. 자, 다음. 2010년 23.1%였던 일본. 이제 일본 얘기가 나오죠. 앞에는 중국 얘기가 나왔고 지금 일본 얘기예요. 자, 석유가스 자주 개발률은 2020년 40%까지 이제 올렸다. 이제 2010년 23.1%였는데 2020년 40%까지 올렸다. 그리고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일본 에너지기업 석유자원 개발이 2030년까지 석유가스 탐사와 생산을 우선 투자 분야로 삼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최대 자원 개발사 인펙스는 인도네시아 동자바 해역에서 탐사 권한을 따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한국 얘기가 나오죠. 한국은 자주 개발률이 겨우 10.7%다. 그래서 중국하고 일본한테 한참 밀린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대한고래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동섭 전 석유공사 사장 주도로 이제 시작한 광개토 프로젝트의 일부다. 그리고 광개토 프로젝트는 2031년까지 동해 24개 시추공을 뚫고 서울의 28배에 달하는 지역을 탐사하는 사업이다. 기존 동해 가스전보다 4배 더 큰 신규 가스전을 발견하고 가스를 뽑아낸 공장에서 배출된 탄소를 이제 묻는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대한고래 실패를 했는데, 대한고래는 석유가스가 묻혀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7개 지점 중에 하나일 뿐이고 2차 탐사를 위해서 이제 BP가 참여를 했고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자, 산업통상부는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를 이유로 입찰 결과에 대한 승인을 이제 유보를 했다. 그리고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업의 첫 시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버렸고, 그리고 이제 부정적 기류는 이제 더 강해졌다. 여당이 돼버렸죠, 지금. 예, 부정적 기류가 더 강해졌다. 광물자원공사 본부장을 역임한 이제 강천구 인하대 초빙 교수는 자원개발은 10%만 가능성이 있어도 시도하는 것인데 확실한 건 시추를 멈추는 순간 성공률이 제로가 된다. 그래서 시추는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겠죠. 그리고 전 정부에서 한 일이라고 해서 자원개발 시도 자체를 적폐로 몰아서는 안 된다. 자원개발은 자원개발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자주개발률이라는 게 이제 그 한국가의 이제 원유, 전체 원유랑 가스 수입 물량 대비 자국 기술과 자본으로 이제 탐사치굴 생산한 원유 가스의 비율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한국이 이제 자립도가 좀 낮다고 보이는 거죠. 이제 10.7%에 불과하니까. 다음. 이거는 아까 우리가 본 이제 그 기사 내용이 표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당 독재니까 정부가 강력 주도하고 있고, 자원개발 기업에 이제 세금 30% 감면을 한다. 그리고 이제 석유 같은 경우에 43.5%, 그리고 천연가스는 70% 직접 생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경제산업성이 주도하고 일본 국영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에 23.1%였는데 2020년에는 40%를 돌파했고, 이거를 50%까지 끌어올리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10.7%였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방귀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동해 심해 탐사 대양고래 프로젝트가 이제 실패로 끝났죠. 그리고 지금 예산이 전액 삭감 후 이제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자원개발은 탐사부터 생산, 수익 창출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초장기 레이스인데, 한국은 이를 5년 단임 정권의 성과 지표로만 평가하다가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고 있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총 169개의 사업에 35조 8천억 원 투입을 계획을 했고, 실제 27조 원이 집행이 됐다. 그런데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자 대규모 손실이 발생을 했고, 한국 이제 그 예시가 나오는 거겠죠. 이제 한국광물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과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석유 천연가스 업체 하베스트에 대한 투자가 이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예시겠죠. 볼레오 광산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6억 7,94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2조 2,346억 원이라 나오네요. 네, 투자했는데 2,400억 원만 겨우 회수를 했다. 그리고 2조에서 2,400억 원이 된 거죠. 그리고 하베스트는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8조 8천억 원 투자를 했는데 약 500억 원만 건졌다. 그래서 손실이 엄청 막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자,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원 개발을 적폐로 규정을 해버렸다. 그리고 헐값 매각을 종용하거나, 그리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자원 개발 예산을 삭감을 하고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제 나아갔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관련 사업 재개를 이제 시도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제 또 다시 흐름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국가스공사의 호주 프렐류드 가스전 사업이 이제 실패한 투자의 대명사처럼 불린다고 하니까 뭐 실패를 이제 아마 이게 내용이 실패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바뀌었다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2011년 MB정부 당시 약 2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제 첫 생산이 시작된 2019년 3,519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다. 그런데 2020년 순이익 40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더니 지난해에는 696억 원, 올해는 3분기까지만 668억 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그래서 이제 뭐 적자로 시작했지만 흑자로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LNG 가격 상승과 안정적인 생산 궤도 진입이 이제 맞물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 자원개발은 초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수익은 나중에 큰 이익이 나는 제이커브 곡선을 그린다. 이명박 정부 때 심은 나무가 이제야 열매를 맺는데 그 사이 나무를 다 베어버린 게 한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자원개발은 이제 중장기로 시간을 오래 두고 좀 지켜볼 일이다,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대한고래
그 광개토 프로젝트 그거를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함께 했던 사람이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맞죠? 2021년 7월 취임했다.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이제 김동석 한국석유공사 사장. 그리고 이제 사임을 했죠. 사임을 했고 이제 그 20년 넘게 이 사람이 이제 쉘에서 근무를 했고 SK 이노베이션에서 기술원장, 최고기술 책임자 등을 지냈다.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여기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동해 심해 가스원 개발 사업으로 이제 이어졌다. 이게 대한고래 프로젝트죠. 그리고 이제 실체가 불분명한 1인 기업 액트지오 자문에 의존해 무리하게 추진됐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것도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 김동석 이 사장이 이제 사임을 앞두고 작심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제 자료를 하나 가져온 건데요. 일단 이 광개토 프로젝트는 석유공사가 대한민국 영해 전체를 대상으로 해양 주권을 확보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2022년 수립한 국내 대륙동 이제 개발 종합 계획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2031년까지 총 24공의 탐사 시추와 1.7만 제곱킬로미터의 물리 탐사를 통해 새로운 가스전을 개발하고 연 400만 톤 규모의 탄소 포집 저장소를 확보하겠다는 이제 구상이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김 사장이 한 말이죠. 자원불모지라 여겨졌던 우리 땅에서 그간 축적한 심해 데이터를 총괄해 정밀 분석하고 글로벌 전문가 유망 구조를 발굴했다. 비록 첫 시추 결과는 이제 건공이었지만 건공이 이제 석유나 가스가 나오지 않는 시추공을 뜻한다고 하네요. 건공이었지만 이 과정에 얻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료를 재해석해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성과는 우리 기술력과 노력으로 글로벌 메이저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이거 아마 BP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엑슨모빌 심해 가스전 탐사팀 출신인 비토르 아브레우가 운영하는 액트지오를 자문사로 선정하고 대한고래를 포함한 7개 유망 구조의 최대 140억 배럴의 가스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제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 개발에 나섰다. 이 석유공사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1인 기업의 액트지오를 자문사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다. 액트지오가 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리고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전반에 관한 이제 진상 조사를 또 요구를 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이. 그리고 석유공사는 이 영국계 오일 메이저 BP를 공동개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데 산업부는 승인을 미루고 있다. 그래서 뭐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 사장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세계적 기업이 한국의 심해 탐사에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겠다고 한 것은 동해 심해에서 대형 석유 가스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제 재확인시켜준 쾌거다. 그래서 계속 시추를 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이제 BP죠. 한국석유공사가 이제 내부 회의를 통해서 BP를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다. 근데 석유공사는 아직 BP 측에 이런 결정을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제 산업통상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뭐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이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석유공사는 자체 재원 투입을 최소화하고 시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풍부한 심해 개발 경험을 갖춘 오일 메이저와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입찰에는 BP 등 두세 곳의 오일 메이저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얘기가 나와요. 다음. 자, 액트지오 얘기가 또 나오죠. 액트지오. 그리고 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이제 가스전 개발이 한 번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한 번 실패해서 뭐 다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원 개발의 역사는 무수한 지고지난 역사의 과정이다. 매우 높고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다음. 한국석유공사가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사전평가를 미국 심해기술평가기관 액트지오에 이제 맡긴 과정을 조사하는 게 핵심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시끄러운 거죠. 액트지오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대한고래는 동해 영유만 앞바다에 있는 7곳에 대규모 석유나 천연가스가 매장될 가능성이 있는 지층 구조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이다. 그리고 2023년 2월 액트지오에
울릉분지 지역에 대한 물리 탐사를 의뢰해 총 7개 유망 구조가 있다는 결론을 보고받았고, 지난해 6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이 자료 등을 근거로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다. 이것도 자료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따 보시게 될 거예요. 첫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담당팀과 임원이 최상위 성과 평가를 받고 담당 임원이 이제 부사장으로 승진한 게 부적절하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맨 처음 이 대한고래 프로젝트 주제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김정관 이제 산자부 장관이 산업부 장관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겠죠. 자, 다음. 이거는 이제 그 시추선이에요. 시추선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이 시추선을 이제 쓰는데 하루 용선료가 이제 6억 5천만 원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추 작업이 뭐 약 40일간 뭐 이루어졌다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 배가 이름이 웨스트 카펠러우죠. 웨스트 카펠러우고, 이제 세계 최대 규모 해양 시추 업체 중 한 곳인 노르웨이 국적사 시드릴의 이제 시추선이다. 그리고 이 배는 이제 초심해온 시추선이고, 수심 1만 피트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며 최대 37,500피트, 이제 11,430m 깊이까지 시추 작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액트지오 얘기가 밑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액트지오는 이제 이거 추정을 한 거죠. 동해 8광구와 6-1 광구 지역의 시추 성공률은 20%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추 한 번에 약 1,000억 원이 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하네요. 자, 다음. 이제 액트지오가 나온 건데요. 고문이. 이제 이번 프로젝트는 이미 시추 공리 3개가 있고, 이제 해당 지역의 탄성적 품질이 좋다는 게 장점이었다. 이 액트지오 이 고문이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기존 세계 유정을 연구한 결과 실패 원인을 찾아냈고, 이를 통해 유망구조 도출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이제 7개 유망구조 내에 상당한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가능성에 따라 순서를 매기고 상위를 선택해야 한다. 다만 기존 세계 유정에서 탄화수소가 누적되어 있다는 사실을 찾지 못했던 것은 리스크다. 그래서 시추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20%라는 확률이 높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 받았는데, 맞다.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치다. 지난 20에서 25년 동안 발견된 가장 큰 광구인 가이아나 리자 광구의 성공 가능성은 16%였는데 확인된 매장량이 40억 배럴에 이른다. 리자는 이번에 확인한 광구와 비슷한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가이아나와 비슷한 유형의 트랩이 발견됐고 매장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성공 확률 20%는 실패 확률 80%라는 뜻이고, 5개 유망 구조 중 한 곳에서는 석유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단계 과정이 끝나면 추가로 유망 광구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그리고 유망 광구 하나만 찾았다면 시추를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액트지오의 주소가 자택이 많으냐고 질문을 했는데 맞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글로벌 소개 업체들이 인력 감축에 나서면서 외부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아졌다. 우리 팀도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스위스에 흩어져 있으며 휴스턴에는 소수만 있다. 그리고 소규모 컨설팅 업체가 대규모 사업의 분석을 담당하는 게 일반적이다. 액트지오는 치매라는 틈새 시장에 특화된 기업으로 파키스탄, 미얀마, 카자흐스탄에서 치매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 브라질 소개업체인 3R과 아르헨티나 국영 YPF 등과도 같이 협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석유공사 측은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을 했고 기술과 가격을 평가해 선정을 했다고 말했다네요. 자, 다음. 석유공사가 확인한 동해 대륙봉 지역 자료와 우드사이드가 수집한 심해 지역 자료 등을 통해 심해부터 대륙사면, 대륙봉 지역까지 이르는 자료를 확보를 했고, 이를 의뢰해 분석을 맡긴 것이다. 기밀 유지 때문에 액트지오 한 곳에만 분석을 맡겼고, 이는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석유공사가 얘기를 한 거죠. 우드사이드 관련해서도 자료 이따가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다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난 2023년 2월 동해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최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 및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 액트지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가스선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이제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다. 그리고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정원 양이다. 심해 광구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다음. 자,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탐사, 탐사 시추, 상업개발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이제 그 최대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며, 한 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이제 들어갈 전망이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최대 매장 가능성은 140억 배럴이며,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전자 시총의 5배로 매장량의 가치는 약 2,270조 원에 달한다. 140억 배럴 중 4분의 3이 가스이고 4분의 1은 석유로 추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물리 탐사를 거의 객관적인 수준에서 전부 진행했고 검증을 받은 상황이며, 탐사 시추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가 매장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안 장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고문이 이 아브레우 박사가 온 거예요. 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을 했다. 그리고 정부가 140억 배럴 가능성을 내건 유력한 근거는 액트주의 물리탐사 심층 분석 결과였는데, 이 업체의 신뢰도에 대한 의심을 제기한 여론이 들끓어서 이 사람이 들어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다음. 안덕근 장관이 이제 어제 직접 대통령께 탐사 결과를 보고드렸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정 긍정률이 21%라는 취임 후 최하치 여론조사 성적표를 받아들고, 3일에 갑자기 첫 국정 브리핑의 형식을 만들어서 140억 배럴 발표를 해버렸다. 자, 에너지 공학 전공의 교수는 예산 확보나 홍보 차원에서 서둘러 발표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고, 산업부 고위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그러면 예산도 필요하고 관련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 개발비는 시추 비용보다 이제 더 많이 들어가는 국가적 프로젝트라 국민적 관심과 응원이 필요해 대통령이 리더십을 보인 것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아브레 박사는 이제 석유 매장량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분석했느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기밀 유지 계약을 해 그것에 대해 기밀 유지 계약을 해서 그것에 대해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뒤 한인 사회와 한국인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논의하고 한국인들에게 더 명확한 대답을 주기 위해 직접 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자, 대한고래 구조에 대해서 추가 탐사는 없다 라고 석유공사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트랩 구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그리고 유전이 존재하려면 근원암, 저류암, 덮개암과 트랩이라는 4대 조건이 필수인데,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오죠. 석유가스를 생성하는 성분을 포함한 근원암에서 만들어진 석유가 구멍이 많은 구조에 저류암에 스며들고 물보다 가벼운 석유 가스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덮개암이 둘러싸고 있어야 한다. 그 결과 석유가스가 한 곳에 모이도록 하는 구조를 트랩이라고 한다. 근데 이 트랩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추가 탐사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자, 다음. 자, 저렴과 덮개암의 두께는 시추 전 예상치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다. 저렴은 석유가스가 채워지는 빈 공간을 말하는 공급률이 30.8%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된다. 하지만 상업성을 결정하는 가스 포화도는 6.3%에 그쳐서 당초 예상했던 50에서 70%를 크게 밑돌았다. 지층 전체가 100이라면 석유가스가 존재할 수 있는 빈 공간이 30.8이고 그중 6.3%인 1.93만이 가스로 채워져 있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상업성 결정하는 이제 가스 포화도가 너무 낮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시추해보니 어류, 플랑크톤 등이 낮은 온도에서 단순 분해된 바이오가스만이 검출이 됐고, 이제 산업부 관계자가 얘기를 한 거죠. 만약 포화되어 있던 6.3%의 가스라도 경제성이 있었다면 대한고래 구조에서 추가 시추를 했을 것이다. 경제성 있는 석유가스는 다른 유망 구조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대한고래는 당초 정부가 시추 대상으로 삼은 7개 구조 중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을 뿐 성공 확률이나 상업성이 오징어, 명태 등으로 명명된 다른 구조에 비해 큰 것은 아니었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자, 다음.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이어져 온 입찰에는 이제 영국 BP와 미국 엑소모빌 등 외국계 빅오일 두세 곳이 참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최종 선정된 기업은 구체적인 시추 장소와 절차 등을 석유공사와 협의한 뒤 최대 49%의 지분을 갖고 2차 시추에 이제 참여하게 된다. 이제 첫 시추 결과도 있고 지난해 미국 지질 탐사 컨설팅 업체인 액트지오의 물리 탐사 자료도 확보되어 있어서 이제 부담이 적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이근상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외국 석유기업 입장에선 초기 투자 비용이 줄어든 만큼 사업에 뛰어들 리스크를 감당할 만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석유공사 단독으로 참여한 1차 시추에서는 자체 예산이 약 이제 1263억 원이 사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번 입찰에는 심해에서 하루에 최소 10만 배럴 이상 석유가스를 생산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어서 이제 시추 경험이 풍부한 기업이 이제 대다수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기대가 된다 이거죠. 자, 다음. 이거는 이제 아까 대한고래 구조에 대해서 이제 표가 나온 거예요. 아까 보시면은 이제 암선된 가스 포화도 이게 굉장히 낮죠. 예. 그리고 이제 경제성이 없는 가스였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향후 계획 이 표예요. 이제 2월 달에 2023년 2월에 이제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탐사 의뢰를 했고 물리 탐사 의뢰를 했고 24년 6월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를 해버리죠.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서 2025년 2월에 이제 시추 1차로 대한고래 구조를 이제 시추를 진행을 했고 9월 21일에 대한고래가 이제 실패로 끝났죠. 그리고 2차 시추 외국계 기업 입찰 마감한다. 그리고 10월에 이제 2차 시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시추 장소와 절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네요. 자, 다음. 이거는 이제 대한고래 그 시추한 위치고요. 나와서 제가 가져왔어요, 자료를. 그리고 다음. 자, 이제 정부와 석유공사가 6구조 중 한 곳에서 이제 대한고래를 제외한 6구조 중 한 곳에서 두 번째 시추를 이제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액트지오가 계산한 시추 성공률이 20%였다. 그리고 대한고래 시추공을 포함해 최소 5개 이상 뚫을 것이다.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다음. 자, 우드사이드. 아까 이게 나왔죠. 우드사이드. 우드사이드는 2007년 2월 이후 동해 울릉분진의 8강구와 6-1 광구에서 조원권을 갖고 탐사 활동을 하던 중 2023년 1월 갑자기 퇴정을 해버렸다. 2016년까지 1차 탐사를 마친 뒤 2019년 4월에 탐사를 재개한 참이었는데 예정되었던 사업기간이 2029년 4월보다 6년 이상 앞서서 퇴장을 해버렸다. 얘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 우드사이드의 2023년 연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 근해, 페루, 미얀마 등에서 더 이상 유망성이 없다고 이제 철수한다 라고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석유공사가 우드사이드는 당시 취득한 물리탐사 자료에 대해 해석은 했지만 유망구조를 도출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액트지오가 우드사이드가 탐사한 광구를 포함해 더 넓은 전체 지역으로 추가 자료 분석을 마쳤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이거는 이제 이거에 대한 자료예요. 더 이상 유망성이 없다. 그리고 다음. 이 회사가 이제 우드사이드죠. 2019년 연례 보고서에서 울릉분지 심해 8강구와 6-1 강구에 대해 크고 성숙한 가스 시장, 상당한 심해 전망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우드사이드가. 그리고 석유공사가 2019년 4월 9일 보도 자료를 내어 우드사이드와 함께 최대 10년 동안 3차원 인공지진파 탐사와 탐사정 시추 등 동해 북부 지역 침해 탐사를 이제 재개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그리고 2021년 우드사이드는 해당 지역의 조원권 지분 50%를 획득했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2021년 7월 공개된 2분기 보고서에서 8강구와 6-1 강구에서 2577제곱킬로미터 면적의 탐사 자료를 확보했다.
우드사이드 이제 석유공사 관계자가 우드사이드는 물리탐사 면접, 이제 시추 등 계약 조건을 채웠기 때문에 페널티를 물지 않고 철수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얘기하기를 이번 동해 심해가스전은 액트조사의 자체적인 첨단 기술과 노하우를 토대로 분석을 해 이번에 처음으로 유망성 평가와 유망구조 도출이 이제 완료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이거는 이제 앞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우드사이드의 동해 탐사 활동 철수에 대해서 2022년 7월 철수 의향을 표시하고 2023년 1월 철수를 했는데 호주 BHP 기업과 합병하면서 기존 사업에 대한 전반적 재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 BHP라는 기업은 예전에 구리 관련해서 다뤘던 기업이에요. 그 호주의 그 광물 메이저 업체죠. BHP라는 회사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떤 판단했는지는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 12월 10일 석유공사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동해에서 경북지역 22년치 사용분해 가스 확보가 기대된다. 기존 동해 가스전의 8배에서 9배의 시추 전 탐사 자원량을 해석을 통해 확인됐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요. 이게 보도자료에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시추로 확인해야 할 탐사 자원량 발표였고, 그리고 대통령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다음.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이죠. 이제 어디지? 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다음.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해 광구 탐사 사업 현황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예요. 2007년에서 2월, 그리고 2016년에서 12월까지 우드사이드가 1차 조항권 획득을 했고, 2019년 4월에서 2029년 4월 이제 조항권 연장을 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철수를 했죠. 2023년 1월에 우드사이드가 철수를 하고 2월에 액트지오 컨설팅이 의뢰가 일어났다. 자, 다음. 자, 액트지오. 자, 한국석유공사가 이제 액트지오가 2016년 설립 이래 가이아나 등 다수의 주요 프로젝트 평가를 수행을 하였고 직원들은 메이저 석유개발 기업 출신으로 심해탐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제 한국석유공사가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액트지오 소유주인 빅토르 아브레우 고문을 엑슨모빌에서 지질 그룹장을 역임하며 심해 광구 평가를 주도한 30년 경력의 전문가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한 거예요. 다음. 액트지오는 2017년에 미국 텍사스주에 설립된 유한 책임회사다. 미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기업명은 아브레우 컨설팅 앤 트레이닝이다. 그리고 내려와서 2019년 1월 25일 등록된 서류에 따르면 이제 법인의 법인 설립 인가서, 증명서 또는 등록증을 몰수하고 해당 몰수 사실에 관한 본 통지를 법인의 연구대장에 이제 기록하도록 한다라고 이제 명령을 한 거죠. 그 서류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 세법에 따른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이게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이고요. 다음. 2023년 3월 29일 접수된 서류를 보면 이제 영업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주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라고 이제 그 박탈 처분을 받게 됐다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복권되지 않는 한 종료된 신고법인이 설립되었던 사업 또는 업무를 계속할 목적으로 그 존재를 계속할 수 없다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2023년 3월 29일 복권 신청서 및 취소, 몰수, 명령, 파기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자격 박탈 처분에서 이제 벗어났다. 액트지오가 불이행을 시정하고 수수료, 세금 및 벌금 전액을 이제 납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자격 박탈 처분에서 벗어난 거죠. 그리고 액트지오가 자격 박탈 상태였던 2023년 2월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분석 업무를 맡겼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거는 이제 관련된 내용이고요. 앞에. 네. 자, 다음. 자, 공사는
이제 한국석유공사가 얘기를 한 거죠. 공사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기술적 전문성과 가격 등의 정당한 기준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입찰 참가 업체들을 평가하여 우선순위 높은 기업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였고, 이러한 선정 기준 및 입찰 진행 과정에서 국제 입찰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였다. 세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 법인 공식 사이트 기록에 따르면 2019년 액트조사가 세금 체납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이는 액트조사가 2019년 세금 체납 관련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의미이지 이 사실만으로 법인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볼 수 없다. 해당 기간 중 다른 해외 용역을 수행한 사례도 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반박을 한 거예요. 자, 이제 한국석유공사 관계자가 공사의 입장은 액트지오가 법인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음. 근데 이제 이것도 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 액트지오가 프랜차이즈 텍스, 영업세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1650불 정도를 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액트지오가 돈을 못 낸 거죠. 석유공사에서 그 부분까지 놓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하게 잘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액트지오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판권이, 석유공사가 얘기를 한 거죠.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며 텍사스 주법에 따라 행위 능력 일부 제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음. 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4년간 세금을 체납하고 법인 자격에도 문제가 있는 액트지오가 어떻게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었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요청을 했지만, 석유공사가 지급한 대금으로 체납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며 또다시 동문서답만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액트지오 선정에 문제가 있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계속 의의를 제기를 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밝혀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 그러나라고 얘기한, 제가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자, 다음. 자, 이제 김정관 산업장관이 얘기를 한 거죠. 하나가 실패하면 실패한 것이냐 질문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다. 실패한 거 아니다. 얘기를 했고, 한 번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자원개발 역사는 무수한 지고지난 역사의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인데 이거 못하네요. 추진 과정에서 절차라든지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공개할 만한 자료가 있었음에도 자료를 공개 안 한 이슈나 자문사의 액트지오 선정 과정에서의 이슈가 있었다. 액트지오 선정 과정 얘기가 나오죠. 예, 이렇게 김 장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의 사유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대한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12.3 비상계엄 사유로 언급했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김 장관이 얘기한 거죠. 계엄의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다음. 산업부는 추가 예산 투입은 하지 않되 한국석유공사가 외자를 유치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석유공사는 이제 지난달 2차 탐사 시추 참여를 위한 해외 파트너사 국제 입찰을 마감을 했고, 복수의 해외 석유사가 응찰을 했다. BP도 있고 엑소모빌도 있고 그 얘기겠죠. 자, 다음.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동해 1, 2가선도 11번의 시추를 거듭한 끝에 성공을 한 적이 있고, 1960년대 탐사를 시작한 남미 가야나 리자 유전도 2015년 진행한 14번째 탐사에서 석유가스를 처음 찾아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해서는 안 되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매장량이 이 남미 가야나 유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매장량이 최대 110억 배럴에 달해 21세기 최대 석유 개발로 꼽힌다. 자, 리비아 해상 광구는 이제 6번째 시추에서 10억 배럴 규모가 매장된 초대형 유전 엘리펀트를 발견을 했다. 그러니까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이번 시추를 통해 귀중한 지질 정보를 얻을 만큼 이를 토대로 다른 유망 구조를 평가해야지 한 번의 실패로 전체를 접을 일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 탐사 경험이 쌓이다 보면 유사한 구조끼리 분석해 시추 가능성을 가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69년
33번째 시추에서야 35억 배럴 규모의 에코피스크 유전을 발견을 했다. 그리고 이제 잘 나가는 산유국으로 발돋움했다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2009년 타마르 가스전을 발견하기 전까지 15년간 심해 지역 9곳의 소득 없는 탐사 시추를 이제 이어가야 했다. 그리고 브라질도 2006년 리우데자네이루 앞바다 프리솔트 지층에서 초대형 유전을 이제 찾아냈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그래서 한 번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멕시코만 심해 유전과 영국 북해 브렌트유 역시 수십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발견이 됐고, 멕시코만은 1980에서 90년대 심해 탐사에서 성공률이 10% 남짓에 불과했다. 근데 1999년 영국 BP가 썬도스 등 세계 최대급 심해 유전을 이제 확보를 하며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가 나와요. 영국도 북해 개발 초기 수많은 건공을 경험한 끝에 1970년대 브렌트 유전을 발견을 하며 이제 잘 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1947년 발견된 캐나다 엘버타주 레덕 유전에서는 건공을 133개 뚫은 끝에 이제 석유가스가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이제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계속 해서 시도를 해서 이제 석유가스가 발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김태하 에너지 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이제 그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석유공사의 설립 목적인 만큼 국내 유전 가스전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음.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기사에서 나온 이제 자료예요. 캐나다가 134번을 했고, 노르웨이 33번, 가이아나 14번, 동해 11번, 그리고 이스라엘은 10번, 리비아는 6번. 이렇게 한 번만 한 건 없다 얘기를 한 거죠. 다음. 자, 엑슨모빌이 이제 관여하기 시작했다라고 기사가 나온 건데요. 이제 언제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 3일 동해가스전 석유가스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을 발표하기 이전이다. 그러니까 24년 6월 3일 전이 되겠네요. 엑슨모빌이 관여한 게. 그리고 액트주사로부터 받은 동해가스전 물리 탐사 분석 결과를 대통령실에 처음 보고를 했을 때 대통령실 참모진이 자원개발 업계에서 이런 식이 한두 번이냐 하고 보고를 반려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참모진은 믿지 않았던 거죠. 액트주어의 그 발표를. 그리고 대통령실은 해당 분석 결과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오일 메이저로부터의 교차 검증을 요구했다. 그래서 엑슨모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비밀 유지를 전제로 글로벌 오일 메이저인 엑슨모빌에 동해가스전 물리탐사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을 요청을 했다. 이제 액트주어 말고 엑슨모빌에도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엑슨모빌 측은 당사 자료를 바탕으로 동해가스전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했다. 그리고 검증할 자료를 받은 지 수일 만에 엑슨모빌 고위 관계자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 기사는 되게 의미가 있는 기사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책 속으로. 엑슨모빌이 나와서 이제 제가 자료 가져왔어요. 이 책에 나온 글이고요. 엑슨모빌은 전세계 석유가스 관련 민간기업 중 가장 큰 회사로서 2024년 포브스 선정 글로벌 2000 기업 중 14위이다. 상류 부문인 석유의 탐사 생산에서 하류 부문인 정제, 판매, 석유화학까지 수행한다. 20세기 초 미국 반독점법에 의해 분해되었던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이 모체인데 1999년에 엑슨이 모빌을 흡수통합해 세계 1위의 석유기업으로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자, 다음. 이건요, 지금 이제 이제 제가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기사를 읽고, 관련해서 타임라인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이제 2007년 2월에서 16년 12월까지 우드사이드가 이제 1차 조항권을 획득을 하고요. 그리고 19년에서 4월에서 29년 4월까지 조항권 연장을 하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23년 1월에 우드사이드가 철수를 해버려요. 호주 BHP와 합병 및 기존 사업 전반전 이제 재조정. 근데 구체적인 철수 사유는 이제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23년 2월에 석유공사가 미국 액트주어에 물리탐사 의뢰를 해요. 그리고
이 사이 이제 24년 6월 3일 윤석열 정부가 동해가스전 석유가스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 발표하는 이 날 전에 엑스모빌이 이제 관여를 시작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24년 12월에서 25년 2월에 1차로 대한고래 구조 시추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나오죠. 그리고 25년 9월 21일 석유공사가 이제 대한고래 경제성이 없다. 이제 2차 시추는 외국계 기업에게 맡길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25년 10월 2차 시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그리고 구체적인 시추 장소 절차 협의 예정돼 있다는 거고요. 예정이 돼 있다. 근데 이제 10월 20일 이제 석유공사 내부적으로 BP를 선정했는데 이게 산업부랑 얘기가 아직 안 돼서 결정이 아직 안 된 거예요. BP가 될지 엑스모빌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는 끝이고요. 일단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 대한고래 프로젝트는 이제 실패로 끝이 났는데, 아까 여러 국가들도 시추를 한 번만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여러 번을 했잖아요. 그리고 김정관 사업장관도 이제 뭐 시추 한 번만 해서 실패로 끝나서 완전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더 해야 된다고 본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액트지오에 문제가 좀 있다. 그걸 왜 이렇게 선정을 했느냐. 그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전문가들도 이제 자원 개발은 좀 이제 정당 가리지 않고 정부 가리지 않고 좀 꾸준히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뭐 엑슨모빌도 어떻게 이제 움직임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우드사이드가 그 BHP, 호주 기업 BHP와 합병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철수를 하게 됐는데, 이 철수도 진짜 뭐 엑슨모빌이 이 철수에 관여를 했는지 뭐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엑슨모빌은 일단은 뭐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수익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보시면은 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해봐도 되지 않나.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이제 오늘의 주제 관련해서 이미지도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밝은 날이 올 거다, 그렇게 제가 만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주제인 이제 함정 MRO 우리가 다뤘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못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함정 MRO 같은 경우에 잘 돼가고 있다. 미국이 이제 하고 있는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죠. 마스가 그 미국의 이제 조선업을 더 위대하게 만들자, 그 프로젝트의 일환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도 이제 중국과 이제 어떤 해군력에서 밀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제 보셨겠지만 미국의 이제 함선들이 중국의 함선들보다 더 이게 오래됐잖아요. 이제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일본만으로 이제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도 그 수혜를 같이 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흥미로운 경제신문 기사로 또 스터디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